너무 오랜만이라 부끄럽네요. 나한테 맡겨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심스럽게 꺼내놓으려는 이야기는 조금은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와 비슷한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쉰을 바라보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참 많이 웃고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남편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설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뜨겁던 감정도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저는 집안일과 이런저런 생활에 치이다 보니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을 하면 늘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어느새 낯설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라기보다는 같은 집을 공유하는 동거인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시간들조차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서로를 끌어안았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해도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몇 달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부부로서의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켜진 거실에서 남편의 얼굴은 텔레비전 불빛에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집안의 공기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를 가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산책로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에서 느끼던 답답함이 밤 공기 속으로 조금씩 흩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로 밤이 되면 종종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잠깐씩 걸으려고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면서
어느새 그 산책이 제 하루의 작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외투를 챙기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원은 밤이 되면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낮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이지만 밤이 되면 조용한 바람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이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저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계속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쯤 그 공원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그 남자는 늘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멀리 보이는 그의 모습은 늘 조용히 걷고 있었고 저처럼 말없이 산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시선을 피하고 다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낯선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저는 그 남자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산책을 나왔을 때도 저는 무의식적으로 공원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걸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가로등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공원을 걷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저를 한번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생각이 제 삶을 얼마나 크게 흔들어 놓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또 하루의 산책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아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이 말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나면 피곤해서 금세 잠이 들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침대에 누워도 눈이 쉽게 감기지 않더군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은 금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이곤 했습니다. 그 조용한 방 안에서 들리는 것은 남편의 숨소리와 벽식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들이 있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저는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일어나곤 했습니다.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로 나가면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외투를 걸쳤습니다. 밤 공기를 조금 쐬고 오면 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깐 바람만 쐬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밖으로 나와 보니 밤 공기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아파트 공원도 밤이 되면 전혀 다른 공간처럼 조용해집니다.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진 산책로에는 사람 그림자도 거의 없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 잔잔하게 들립니다. 저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작은 자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괜히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밤 산책을 하고 나니 어느새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늘 답답하게 느껴지던 마음이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산책을 나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외투를 챙기고 집을 나서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둥글게 퍼져 있었고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저 같은 산책을 나온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산책을 하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에도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같은 시간쯤 공원을 걷고 있었고 그 남자 역시 같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그저 가볍게 시선이 스쳤다가 다시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남자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도 저처럼 이 시간에 산책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무의식적으로 공원 입구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 스스로도 조금 놀라곤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산책을 나왔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섰을 때 가로등 아래로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걸어가 보니 그 남자였습니다. 늘 마주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한 채 천천히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칠째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저 같은 길을 걷는 낯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남자의 존재를 조금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올 때면 괜히 공원 입구 쪽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고 혹시 오늘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 남자를 계속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다시 같은 길을 따라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멀리서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도 어쩌면 나처럼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남자의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실이 앞으로
제 삶을 조금씩 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공원을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그 남자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웃일 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며칠째 같은 길에서 마주치다 보니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 공원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조금 느려지곤 했습니다. 괜히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 역시 늘 같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이 걷는 코스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원 입구에서 시작해 작은 연못을 지나고 벤치가 놓인 산책로를 따라 한 바퀴 도는 그 길을 그 남자도 거의 같은 속도로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공원을 돌고 있을 때 저 멀리서 그 남자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그 남자가 먼저 지나가고 제가 뒤에서 따라 걷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같은 길에서 마주치다 보니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스쳐 지나가는 순간마다 잠깐씩 시선이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처음 눈이 마주쳤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책로를 걷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그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고개를 숙이고 걸었지만 바로 앞에서 그와 스쳐 지나가는 순간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짧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눈이 마주쳤다가 다시 각자의 길을 걸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특별히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느껴지는 그 묘한 어색함과 긴장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평소처럼 밤 산책을 나왔습니다. 사실 그날은 공원을 걸으며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원 입구 쪽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그 모습이 멀리서도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잠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내는 작은 예의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멀리서 그 남자의 모습이 보이면 저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조절하게 되었고 그 남자 역시 제가 지나가는 길을 잠깐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이름을 아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몇 번 같은 길에서 마주치다 보니 묘하게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벤치 근처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조금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원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같은 속도로 걷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 몇 걸음 차이를 두고 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작은 긴장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몇 번 같은 길에서 마주치고 같은 방향으로 걷다 보니 우리는 점점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저도 모르게 그 남자의 모습을 찾게 되었던 것이 말입니다. 오늘도 저 사람을 보게 될까 하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밤 산책을 하며 자주 마주치는 이웃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바로 우리 사이에 아주 작은 연결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조금 서늘했지만 공원을 걷기에는 오히려 기분 좋은 날씨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이미 대부분의 집에 불이 꺼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산책로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천천히 공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길이었습니다. 공원 입구를 지나 작은 연못 옆을 돌아 산책로를 따라 한 바퀴 도는 그 길이 어느새 제 하루의 끝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그 남자가 공원에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그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남자 역시 평소처럼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 남자가 먼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잠깐 망설였습니다. 괜히 멈추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마주쳤지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아주 짧은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이웃끼리 건네는 평범한 인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공원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던 관계에서 처음으로 말을 나누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자주 뵙는 것 같네요. 산책 자주 나오시나 봅니다. 저는 조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이 잘 안 와서요. 그래서 가끔 나와서 걷곤 해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괜히 답답해서요.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세요. 그러자 그는 가볍게 손으로 아파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저기 백이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그 옆 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백삼동에 살아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진짜 이웃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같은 길에서 마주쳤던 것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니 산책 시간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날씨 이야기나 공원이 조용해서 좋다는 이야기 같은 아주 사소한 대화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말을 나누는 사이였는데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상대의 말을 차분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꺼낸 작은 이야기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공원을 한 바퀴 돌다 보니 어느새 공원 입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처음 말을 나눈 것이었지만 그 짧은 산책이 생각보다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원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네, 산책 잘하세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뵐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산책 시간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아까 나눴던 짧은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를 주고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잠이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공원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것입니다. 밤 산책이 단순히 잠을 달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던 산책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공원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괜히 제가 먼저 기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자 이제는 자연스럽게 산책 시간에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평소처럼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조금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히 저 스스로에게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공원을 몇 걸음 더 들어가자 그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먼저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밤이 되면 집에 있는 게 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날은 처음 말을 나누었던 날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말을 고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벤치가 놓여 있는 길에 도착했습니다. 그 남자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공기가 꽤 좋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런 날은 괜히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죠. 그러자 그는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밤마다 산책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괜히 생각이 많아져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조금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서로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다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조차 불편해지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 지낸 지 꽤 됐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되면 괜히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울컥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 같네요. 그는 잠깐 고개를 기울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말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분 압니다. 집에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말을 멈춘 채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밤 공원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살짝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도 오래전에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웃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반응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원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운 밤에 산책을 하게 된 이유와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각보다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깐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산책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건 처음인 것 같네요. 그는 잠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훨씬 덜 외롭네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말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덜 외롭다는 말 말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대화들이 결국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가까워지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밤 산책은 더 이상 단순한 습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던 산책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이 지나고 저녁이 찾아오면 저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산책을 나가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괜히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라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괜히 집안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특별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분했고 아파트 단지 안은 조용했습니다. 공원 입구로 걸어가면서 저는 괜히 마음이 조금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공원 산책로에 들어섰을 때 저는 멀리서 익숙한 모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천천히 걷고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괜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남자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잠깐 늦추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나오셨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 있으니까 괜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밤에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괜히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옆에서 걷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낯선 긴장은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편안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길게 이어진 길 위에서 발걸음 소리만 조용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느끼는 답답함이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가끔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반응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도 오래전에 이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잘 모르는 이 남자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공원을 2바퀴나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산책로를 1바퀴 돌고 다시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웃게 되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그렇게 함께 걷고 있는 시간이 참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에서는 늘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깐 멈추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오래 산책한 건 처음인 것 같네요.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던 밤 산책은 늘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걷는 산책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훨씬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혼자보다 훨씬 좋은 것 같네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괜히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공원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의 웃음과 차분한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밤 산책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어느새 다음 밤 산책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외투를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저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침묵이 이제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에 닿자 괜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조금 빨라졌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저는 멀리서 그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멀리서도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은 이 시간이 되면 그냥 나오게 되네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산책을 안 하면 괜히 하루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걸었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1바퀴 돌고도 바로 헤어지지 않고 다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대화도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에게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고 서로 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는 이상하게도 말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공원 입구에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그 남자가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들어와서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저는 순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잠깐 멈춰섰습니다. 그는 손으로 아파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산책하다 보면 가끔 목도 마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맥주라도 한 캔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원에서만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저 산책을 하며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이웃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 선을 조금 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가슴이 조금 빨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잠깐 앉아서 맥주 한 캔 마시고 가시는 정도입니다. 밤 공기 쐬다가 목마르실 것 같아서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권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제 의사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 위로 조용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있던 망설임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에 짧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쪽입니다. 그는 앞장서서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잠깐 뒤따라 걸으며 괜히 마음이 조금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기보다는 묘하게 긴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들어오십시오. 집은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고 해서 어수선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조용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캔을 하나 건네며 말했습니다. 산책하고 나서 마시는 맥주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는 웃으며 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맥주 캔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공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던 사이였지만 집안이라는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마디 대화를 나누자 그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공원에서 나누던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실 안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끔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마다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공원에서 나누던 그 산책이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의 집 거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거실에는 잔잔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맥주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원에서 나누던 이야기처럼 가벼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나 산책 이야기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대화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맥주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집에 들어오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혼자인 느낌이 드는 걸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 어딘가를 정확히 건드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기분 압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은 닿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라 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안은 조용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가 작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랄 만큼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어떤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공원에서 배웠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산책 시간이 기다려지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살짝 잡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금세 흐려졌습니다. 대신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의 피부가 제 살결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품 안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망설임이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가까이 얼굴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저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묘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을 지나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던 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올라오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 사람처럼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었습니다. 집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처럼 조용한 집이 저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문을 여는 순간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화면의 빛이 거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길과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제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이 시작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똑같이 아침을 먹고 회사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저는 다시 외투를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산책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저는 멀리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미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가볍게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또 한 번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밤의 기억이 우리 사이에 조용히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먼저 걸음을 맞추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집에 잘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잠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그날 밤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더 또렷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계속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밤 산책에서만 만났지만 어느 날부터는 낮에도 가끔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그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낮에 이렇게 뵈니까 조금 낯설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밤에만 보다가 낮에 보니까 이상하네요. 그날 우리는 잠깐 커피를 마셨습니다. 공원 옆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괜히 주변을 한 번씩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지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같은 마음이었는지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공원에서 나누던 대화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끔 웃었고 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에도 만나고 가끔 낮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책을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오래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가끔 제 발걸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만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공원에서 그를 다시 만나는 순간 제 마음은 다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공원을 걷다가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우리 발밑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멈춘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미 위험한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잠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소파 한쪽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제가 산책을 나가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남편은 제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특별히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자연스럽게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그의 모습이 멀리서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공기가 조금 따뜻한 것 같네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걷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거리를 두고 걷던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공원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길게 이어진 산책로에는 우리 둘 말고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잔잔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하루 중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산책 안 나오면 괜히 하루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는 잠깐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잠깐 놀랐지만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제 팔을 살짝 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팔짱을 낀 채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그의 체온이 제 팔을 통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괜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집으로 올라오려던 순간 남편은 공원 쪽을 잠깐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와 나란히 걷고 있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제 팔에는 낯선 남자의 팔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 섰다고 합니다. 멀리서 바라본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남자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거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가 외투를 챙겨 입고 나가려고 할 때 잠깐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우리 집안에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생각해 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집안의 분위기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제가 외투를 챙겨 입고 나가려고 할 때 잠깐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시선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괜히 예민하게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밤이 되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도 공원에는 그가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천천히 걷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이자 저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요즘은 이 시간이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공원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 공기는 조용했고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치며 잔잔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걸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도 바로 헤어지지 않고 다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야기도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집에 들렀다 가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그의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원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본 뒤 잠시 망설이다가 뒤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제가 단순히 산책만 하고 돌아오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공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저와 그 남자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멀리서도 분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나무 뒤에 서서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을 나와 그의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오십시오. 저는 잠깐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남편이 그 장면을 모두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잠시 서 있었다고 합니다.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남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그 문 앞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칠게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거실 안까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인종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한마디가 거실 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숨기고 있던 모든 비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들켜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남편의 얼굴을 본 그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눈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던 그 남자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와.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남편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남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만 조용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현관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돌아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뭘로 본 거야? 그 목소리는 집안을 울릴 만큼 컸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원에서부터 다 봤어. 다 봤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봤어.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것처럼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은 너무 단순했지만 제 가슴을 그대로 내려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시는 산책도 안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도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그렇게 한참을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각 썼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밤에 산책 안 나간다는 각서. 그리고 그 남자 다시 안 만난다는 각서.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 남편이 말한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시는 밤 산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남자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몇 줄의 문장을 적어 내려가며 제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종이를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한 대로 더 이상 밤에 산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공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이어져 있는 그 공원길이 멀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밤 공기, 그 산책길, 그리고 그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깊어질수록 그 공원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제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